어떤 분은 그렇더라고요. 야, PPT 하지 마. 써. 왜? 야, 이게 수업의 효과가 떨어지잖아. 잘 모르시더라고요. 쓰면 어떻게 되죠? 제가 이렇게 뒤돌아서면서 쉬죠. 그죠? PPT 하면 어떻게 되죠? 못 쉬죠. 넘기면서 떠들고 넘기면서 떠들어야 돼. 이게 사실 더 힘들 거거든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이거 적으면 제가 뒤돌아서면서 이렇게 쉬거든요. 안 떠드니까. 보면서 떠들면요. 보면서 계속 떠들어야 되거든요. 이게 사실 쉽지는 않은 작업입니다. PPT가. 그죠? 제가 쉴 수 있는 틈은 없거든요. 일단 전체적인 흐름은 이렇습니다. 저는 이제 시행령 별표 5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용도, 규모, 수용 인원을 고려한 시설의 앞부분을 넣어드렸거든요. 그래서 시행령 별표 5를 따로 제가 수업 시간에도 하지 않습니다. 어떤 조건이 됐든지 간에. 다만 이게 그러면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중요하죠. 사실 나중에 가보시면 현장 가시면 별표 2, 별표 5, 별표 6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따로 할 수가 없죠. 시험에 안 나옵니까? 점검 설계 및 시공의 경우는 연타로 축쭉 냈죠. 필요하니까 낸 겁니다. 그죠? 다만 따로 하실 필요는 없고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고 나중에 판단. 그리고 또 뭐죠? 계속 보면 또 저절로 오는 숫자가 있거든요. 그렇게 체득. 일단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소화기구 및 자동 소화장치. 시행령 별표 5에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즉 소화기구는 이렇게 들어가죠. 소화기구는. 다만 저희가 할 게 이제 소화기구 정도는 한 가지 이제 먼저 선행적으로 어느 쪽이 됐든지 간에 분류를 좀 해주시는데 뭐죠? 소화기구 및 자동 소화장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거죠. 그래? 이건 뭐냐? 그죠? 뭐 어느 쪽이 됐든지 먼저 정리하던 나중에 정리하던 반드시 정리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소화기를 분류하고요. 또는요. 간이 소화 용구다라고 분리합니다. 세 번째는 뭐죠? 자동 확산 소화기. 그러니까 나중에 정리를 할 때 어떻게 정리하냐면 이렇게 정리하는 겁니다. 내가 만약에 소화기구 및 자동 소화장치인데 소화기구가 뭔지 몰라. 그죠? 이제 이걸 알아야 되는 거죠. 왜? 이런 소화기구는 이런 연면적은요. 바닥 면적의 합계, 각 층의 바닥 면적의 합계를 연면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33제곱미터 이상이 되는 어디? 특정 소방대상물에. 제가 면적 보라고 하면 잘하는데 갈구죠. 특정 소방대상물은 뭐죠? 잘 갈군다니까요. 이렇게 되면 저 수업은 아마 6개월 정도 걸릴 것 같습니다. 그죠? 우리가 기본법에서는 뭘 이야기하죠? 소방대상물이라고 해서 기본법 처음 배울 때 정의의 이해가 나옵니다. 건축물을 포함한 항구에 매여둔 선박, 그 다음에 계류 중인 항공기, 자동차 이런 것들을 소방대상물이라고 하죠. 그죠? 그럼 이제 쉽게 보면 얘를 우리가 가연물이다라고 부르죠. 대표적인 가연물, 가장 많은 거, 우리가 주로 다루는 게 뭐죠? 건축물을 기준으로 합니다. 건축물의 어떤 구성은 그죠? 뼈대의 바닥, 지붕. 그러니까 뭐가 존재하죠? 바닥 면적의 합을 연면적 이렇게 부르는 거죠. 얘를 소방대상물이라고 하고요. 지금처럼 이런 소방대상물의 면적이 얼마? 33제곱미터 이상이면 뭐가 들어가는 거죠? 소화기가 들어가는 거죠. 소화기는 지금 어디에 분류가 되어 있는 거죠? 소화기구 및 자동 소화장치 여기에 있는 거죠. 특히 지금 얘를 이야기하는 거니까. 그럼 얘가 아까 어디에 분류가 되어 있었죠? 소화설비. 소화설비는 지금 뭐죠? 소방시설 등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위에는 소방시설 등의 소화설비의 소화기구 및 자동 소화장치의 지금 분류. 그리고 이게 33제곱미터 이상이면 설치하세요.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럼 무슨 뜻이냐? 소방대상물 안에 소방시설이죠. 이렇게 들어가면 얘를 우리가 특정 소방대상물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즉 소방대상물 안에 소방시설이 들어가면요. 특정 소방대상물 이렇게 부른다고요. 즉 소방시설이 있는 소방대상물을 즉 소방시설 플러스 소방대상물은 뭐가 되는 거죠? 특정 소방대상물이 되는 거죠. 특정 소방대상물은요. 특급, 1급, 2급,
3급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고요. 그럼 이제 질문은 이렇죠. 그러면 소방시설 누가 관리하나요? 사람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필요한 게 누구다? 소방안전관리자. 이런 것들은요, 정상적으로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이죠. 누가 확인하죠? 자체 점검에 관한 곳에서 종합과 작동으로 나눠서 관리사나 소방안전관리자가 이렇게 되는 거죠. 법에서는 또 뭐라고 하죠? 이런 사람을 뽑아놨으니까 제20조에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 이렇게 돼 있죠. 뭐 피난계획, 대통령령으로 포함된 피난계획이 포함된 뭐 소방계획서, 그다음에 뭐 자유소방대 초기 대응체계의 구성 또는요 피난시설 방화구의 방화시설의 유지관리, 소방시설이나 기타 소방 관련 시설의 유지관리, 화재 취급 감독, 교육훈련, 기타 소방안전관리에 관련 필요한 업무 등 몇 가지, 총 7가지. 그 중에서 피난시설, 방화구역, 방화시설의 유지관리 하나, 두 번째 뭐죠? 소방시설이나 기타 소방 관련 시설의 유지관리는 누가? 원래는 이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였는데 누가? 업자가, 관리사가 업무 대행을 할 수 있다. 왜? 이거는 엔지니어링, 테크닉이니까 이렇게 되는 거는 거죠. 이게 스토리가 이렇게 흐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느 한 파트, 지금 여기서 구탱이, 그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이게 자꾸 여러분들이 이걸 써줘야지만 이게 합리적으로 이해가 되는 겁니다. 지금 따로따로 하시죠. 그죠? 그러니까 왜 정리하냐면 정리해야지만 얘를 소규모로 줄여서 내가 얘를 보고 알아서 이제 판단을 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해주셔야지만 여러분들이 왜 점검을 하고 여기서 이런 걸 하는지 이해가 되는 거죠. 그럼 이거 하지 않고 뭐 하죠?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 7가지래. 이거 업무 대행 2가지래. 소방계획서가 1번부터 13번까지 있는데 이거 쓰래. 이런 것들을 그냥 무턱대고 외워버리면 힘이 드는 이유는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 외워지거든요. 왜 해야 되는지를 모르니까. 내가 왜 해야 되는지를 알면요. 방법을 찾습니다. 요거를 요렇게도 할까 저렇게도 할까? 그죠? 왜 해야 되는지 이유를 모르면 그냥 첫 번째 그냥 하기 싫어져. 이건 이미 네거티브입니다. 이거 하지 말라는 뜻이죠. 그래서 지금도 뭐 했습니까? 저기 딱 들어가면서 뭐 한 거죠? 소화기구는 뭐다? 소화기, 간이 소화연고, 자동확산 소화기. 이거 용어 정리했고요. 두 번째 뭐다? 특정 소방 대상물은 뭐다? 소방시설. 즉 소방 대상물에 소방시설이 있는 것을 특정 소방 대상물이라고 한다. 이건 반드시 여러분들이 미리 선행학습으로 뭐 용어 정리해 주셔야 되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죠? 이게 더뎌 나가는 것 같은데 실제 한 번 하고 나면요. 더디 나가는 건 실제 결과론적으로 훨씬 더 빨리 나가는 거죠. 이걸 무시하시고 공부하시는 분들이 어떻죠? 3년에도 소방 몰라. 5년 하면 알까요? 5년 하면 몰라. 말 안 듣거든요. 계속 오래 걸리는 겁니다. 한 번에 끝내야 됩니다. 한 번에. 그죠? 그리고 이건 어려운 게 아니라 이게 무슨 이걸 내가 지금까지 보면서 야 이걸 미스했구나라고 생각을 한다니까요. 그래서 별거 아니지만 중요하게. 그리고 이제 자동 소화 장치는 뭐 뒤에 나오겠죠. 어떻게? 주거용 주방과 상업용 주방과 가스, 분말, 고체 에어로졸 또는요 캐비닛이다라고 하는 거. 저희도 이렇게 다양한 시각에서 보다 보니까 뭐 간혹가다 저희가 이제 캡처하거든요. 제가 리서치 다른 분들 거 많이 봅니다. 왜냐하면 다른 분들의 혹여나 여러분들에게 피해가 될까봐. 어떤 피해죠? 내가 이거 빼먹고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거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 않으면 되게 피해죠. 사실 여러분들이 되게 금전적으로 에너지적으로 많은 투자를 하는 걸 제가 압니다. 소방시설 관리사가 되게 힘들거든요. 기술사보다도 배는 힘들어. 2과목 들어야 되거든요. 그죠? 올해 또 법이 바뀌었다라고 더 짜증난다라고. 그래서 저희도 다 알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다른 분들을 보면 간혹 이런 것도 어떤 분은 이걸 암기법을 쓰시더라고요. 습관이 그렇게 된 거거든요. 이런 것들을 암기법을 쓰면 어떻게 되죠? 경우에 따라서는 나중에 많은 것들을 다 암기법으로 쓰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해야 될 게 많으니까 그죠? 이런 것들은 암기법 필요 없는 거예요. 일상적으로 쓰다 보면 저절로 주저리. 그러니까 주거용 주방과 상업용 주방과 가스 분말 고체 에어로졸과 캐비넷을 이걸 어떻게 암기법을 쓰냐고.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아버지 이름을 암기법을 써. 이건 말도 안 되는 그죠?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쓸 걸 쓰는 것은 저희도 쓰는데 이건 안 된다. 그건 그래서 계속 반복적으로 이렇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건 이제 문화재하고 가스시설, 터널이고요. 자동 소화 장치는 아까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요 6가지를 자동 소화 장치라고 하는데 실제 자동 소화 장치는 뭐를 기준으로? 주거용 주방 자동 소화 장치는 뭐다? 아파트하고 어디?
오피스텔, 즉 30층 이상의 오피스텔의 모든 층에 다 들어가고요. 캐비닛, 가스, 분말, 고체, 에어로졸은요. 이거네요. 가스, 분말, 고체, 에어로졸에 캐비닛은 들어있고 주거용 주방은요. 어디에 쓴다고요? 아파트하고 30층 오피스텔이 있네요. 상업용 주방은 없네? 상업용 주방 없죠? 없습니다. 설치 대상이 없습니다. 화재 안전 기준은 뭐가 있는 거죠? 설치 기준이 있는 거야. 실제 이렇게 존재하네요. 네, 존재합니다. 우리가 얘를 뭐라 그러죠? 고양이 목에 방울 걸기. 이거 비싸거든요. 뭐 적게 잡아도 한 100만 원 돈 합니다. 그죠? 그럼 조그만 이렇게 근생 식당 하고 있는 분한테 다세요. 그럼 어떻게 되죠? 화재 때문에 달아야 되는 거 맞아. 그분은요. 이게 미쳤나? 그죠? 이렇게 대규모 점포나 이런 대규모 기업은 괜찮지만, 그죠? 되게 애매하죠. 그러니까 아파트는 아파트를 애초 지을 때, 오피스텔은 오피스를 애초 지을 때 하면 되는데, 식당은 애초 식당? 그래서 이게 법을 개정해야 되는데, 고양이 목에 방울을 못 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상업용 주방 자동 소화 장치는 설치 대상이 없습니다. 그죠? 없습니다. 진짜 없다고요. 의심의 눈초리를 보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거는 제가 법을 본 거니까. 근데 작년에가 그거 뭐 사건이 터져가지고 재작년에 사건 터져가지고 상업용 주방 썼는데 법적으로 아직 그거 상관없습니다. 제가 1월 30일 날도 법 개정돼가지고 막 미치걸 점검을 해야 되는데 중간에 인쇄소에 넘겼는데 1월 30일 날 뭐죠? 자동방어 샀다 법 개정됐거든요. 빼야 돼. 한 가지 아셔야 될 거는 우리가 법이다라고 하면 두 가지가 존재하죠. 법이 바뀌는 개정일이 있고요. 그 법이 언제 시행되는 시행일이 있습니다. 이렇게 있다라고 하는 건 괜찮은데 저희가 질문하죠. 저희는 그럼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희는 이걸 기준으로 합니다. 그죠? 법이 개정되면 개정 맨 밑에 쭉 나올 때 이 법의 몇 조 몇 항은 며칠 날 시행한다라고 기준을 하거든요. 그래서 개정일이 시행일인 경우가 대부분인데 경우에 따라서는요. 개정을 했지만 시행을 2년 후에 하겠다, 3년 후에 하겠다 이렇게 바뀌거든요. 그럼 이제 우리가 시험 보는 그럼 기준은 뭡니까? 시험 보는 당일을 기준으로 시행일이면 시험 범위 안에 드는 거고요. 그리고 나중에 시행하면요. 이거는 시험 범위에 안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행일을 기준으로 저희가 시험 범위를 정하는 겁니다. 이거 언제 봤냐고요? 제가 일주일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기준대로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뼈대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뭐죠? 조, 항, 호, 목 이렇게 되어 있죠. 몇 조, 몇 항, 몇 호, 몇 목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뭐 구분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 이것보다 가장 중요한 건 뭐다? 요 조라 아까 뭐라고 했죠? 제가 순서가 목차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소화기구는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 거죠? 첫 번째 적용 범위. 우리가 지금 방금 한 건 뭐죠? 시행령 별표에서 적용 대상을 했고요. 그러면 적용 범위가 있고 두 번째는 뭐다? 이건 법에 따른 해석입니다. 목적과 정의는 이 법이 있는 목적과 이 법을 어디까지 적용하겠다라고 하는 이건 시험 문제 안 나오죠. 우리가 시설법을 들먹일 거니까. 그다음에 세 번째가 3조. 나머지는 뭐죠? 이런 것들의 소화기구 및 자동 소화 장치에 따른 뭐다? 설치 기준이 들어있고요. 그리고 맨 끝에 항상 있는 것이 제외 조건 등이 제외라고 하는 표현보다는 뭐죠? 우리는 감소라고 하는 표현. 그래서 뭐죠? 감소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다 할 수는 없거든요. 근데 나중에 뒤로 좀 더 이런 목차들이 벌어지는 게 뭐죠? 수계소화 설비 쪽 같으면 이제 많이 벌어지죠. 항상 보시면서 공부하시기 전에 음미를 하십시오. 지금 내가 수원 가압송수 장치 그럼 이제 배관 나도 지금 들어가면 한밑방수구 맨 끝에 들어가면 옥내수하던 옥내 방수구의 설치 제외 이렇게 가면 이런 흐름대로 일단 화재 안전 기준이 구성되어 있다라고 하는 음미를 하고 내용을 보셔야 되는 거죠. 그리고 내가 뭐 하고 있고 보고 있다라고 하는 거 인지하셔. 이게 힘든 게 뭐냐면 제가 그림을 안 넣었거든요. 그림을 넣으면 뭐 하죠? 여러분들이 그림 보고 그냥 끝내. 지금은요. 힘들게 여러분들에게 문장을 기준을 이야기할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가 이걸 복합적으로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집어넣는 게 힘들거든요. 저는 맨날 이것만 하니까 쉽죠. 맨날 보고 다니니까. 실제 하지 않은 분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오신 거거든요. 그죠? 제가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결국 이거를 듣고 잊지 않기 위해서는요. 내가 얘를 머릿속에 집어넣어야 됩니다. 그래서 한 번 보고 안 될 거고요. 어떻게 계속 반복적으로.
소방하시는 분들은 되게 좋습니다. 왜? 시설물을 보면 실제 가압송수장치 보고 만져보고 이게 이렇게 됐구나. 그죠? 유량계도 보고. 그럼 이제 저 소방하지 않는데요? 괜찮습니다.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한다고? 최대한 영상을 보면 좋지요. 그러면 정한되면 뭐 하죠? 너트브. 아니면요. 여러분들 스스로 정리해 주시면 되죠. 정리는 이렇게 합니다. 뭐 이런 거 개통도 안 그리죠. 개통도를 딱 두 개를 그리셔야 되죠. 하나는 뭐죠? 수계 소화 설비의 개통도. 하나는요. 가스계 소화 설비의 개통도. 자탐 개통도 안 그리나요? 그럼 개통도라고 부를 수도 없죠. 선 몇 개 그리는 거니까. 그래서 두 가지 정도를 그리시고 얘를 딱 뼈대에 맞춰서 우리가 기사 시험 볼 때도 항상 그랬거든요. 개통소 그리고 명칭을 끊는 거죠. 펌프다. 얘가 뭐 연성계다. 스트레나다. 가압송수 장치다. 체크밸브다. 그죠? OSY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거는 반드시 소방하면서 해주셔야 되는 거죠. 그리고 자꾸 이제 뼈대를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 목차라고 하는 것을 함부로 버리시면 되게 곤란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목적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뭐다? 화재 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그래서 쉽게 속칭하여 저희가 시설법 이렇게 부르죠. 그러면 제9조 제1항에 따라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사항 중 소화설비인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그러니까 나머지 건 볼 필요 없죠. 다 이하 동문 옆에 이제 나중에 다 나올 것은 똑같이 순서가 목적과 적용 범위는 똑같을 거니까. 뒤로 나면요.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뭐라고 하죠? 옥내 소화전의 설치 유지 및 스프링클러의 설치 유지 및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니까. 적용 범위는요. 얘도 결국 뭐죠? 시설법 별표 어디? 별령 별표 5 제1호 과목 가와다. 얘가 뭐죠? 얘가 이거 제가 숫자를 바꿨죠. 그러니까 지금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가 1호에 얘가 가와 나로 되어 있는 겁니다. 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거. 그래서 즉 별표 5 앞에 있는 내용이 별표 5라고 말씀드렸으니까 거기에 1호 가목 나목 즉 가는 뭐였죠? 소화기구 나는 뭐였죠? 자동소화장치에 따른 즉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는 이 기준에서 정하는 규정에 따라 설치하고 유지 관리하여야 된다. 그죠? 이게 본문 내용이 있지만 여러분들이 나중에 보셔야 될 걸 좀 더 뭐죠? 시행령 별표 앞에 그것만 따로 이렇게 프린트해서 딱 집어넣으셔도 됩니다. 다만 그렇게 보면 예전에 어떤 분이 그거 공부해서 합격한다고 3개월 걸렸다라고 하더라고요. 열심히 공부했는데 문제는요. 시험 문제 안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합격했으니까 괜찮아. 그죠? 합격하면 다 용서가 돼. 근데 그만큼의 고통은 여러분들에게 따른다. 이게 워낙 다양한 부분이다 보니까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방금 전에 보셨던 것 제가 앞에 적용 대상은 여기 나와 있는 적용 범위라고 하는 거 시행령 별표 5를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제3조의 정의는 이제 다음 즉 이 화재 안전 기준 NFSC 1021 기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즉 소화약제. 소화약제는 저희가 지금 들어가고 있는 게 뭐죠? 실제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에 사용되는 소화 성능을 갖춘 것으로서 뭐라 그런다? 고체, 액체, 기체. 그죠? 고체는 뭐가 있을까요? 고체 성분으로 되어 있는 거. 고체는 최근 들어 고체 에어로졸 아니면 분말도 사실 뭉쳐놓으면 고체가 되는 거죠. 고체 거의 없죠. 에어로졸 같은 게 이제 사실 연소를 시켜서 실제 탄산칼륨 정도 나오는 거고 액체는요 많죠. 액상으로 되어 있는 거 대표적인 거 물, 강화액 등 그리고 또 기체는요 가스계는 전부 기체죠. 이런 것들은 뭐에 적응성이 있는 거죠? 소화 성능이죠. 소화 성능. 불을 끌 수 있는 성능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또 배우셔야 될 게 또 뭐다? 얘가 배우셔야 될 게 이제 뭐죠? 이거 뒤로 넘기면 얘입니다. 그렇죠? 소화 성능이다라고 하면 뭐에 적응성이 있는 거죠? 화재에 적응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화재다라고 하면 우리가 A, B, C, D, K 주방 화재. 그래서 일반 화재, 유리 화재, 전기 화재, 주방 화재 이렇게 구분하고 있는 거죠. 여기에 뭐가 소화 기구로서 소화 성능, 불을 끌 수 있는 성능을 우리가 얻은 것을 고체, 액체, 기체로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소화약제라고 하는 거죠. 그럼 사실은 얘가 먼저 선행이 되어야 합니다. 그죠? 화재를 구분하고요. 그러니까 소화, 즉 소방이다라고 하는 것은 사라질 소의 막을 방자니까 사라지는 것을 막는 것, 즉 궁극적인 피해를 줄이는 것을 궁극적인 목적으로 하고 얘를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설비가 소화 설비 이렇기 때문에
화재의 구분은 이렇게 합니다. 나무, 섬유, 종이 또는요 고무, 플라스틱. 결국 키워드는 뭐다? 재가 남는 화재를 우리가 A급이라고 하고요. B급은요. B급은 유류라고 하지만 여기 액체와 가스를 포함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인화성 액체, 가연성 액체, 인화와 가연이다. 즉 점화원에 의해서 타는 액체를 이야기하고요. 뒤로 넘기니까 또 뭐 있죠? 맨 끝에 가스. 그러니까 액체만을 가지고 유리화재라고 하지 않는다고요. 그죠? 가스. 키워드는 뭐가 되는 거죠? 둘은 특징이 어떤 특징이 있다? 재가 남지 않는 화재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C급은요. 통전 중인 전기가 흐르고 있는 상태에서의 화재입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발전기실의 화재입니다. 발전기가 아직 정지된 상태에서 화재라면요. 그건 C급으로 보나요? A급으로 보는 거죠. A급. 이건 나라마다 구분법이 틀린데 저희는 이렇게 규정을 해놨고요. K급은요. 주방 화재를 K급이라고 합니다. 그죠? 그리고 이렇게 쓰이는 표현은 나중에 한 번 더 화재라고 해서 국가화재안전기준에 한 번 더 나올 겁니다. 화재. 어디에서? 이산화탄소 소화 설비 한 번 나올 텐데 그때는 뭐라 그런다? 얘를 표면 화재라고 한다. 또 하나는 신부 화재라고 한다. 신부 화재. 용어는 틀린데 나머지 내용은 같습니다. 표면 화재 뭐가 되는 거죠? 신부 화재 뭐가 되는 거죠?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죠? 뭐 둘 다 기억하는 방법이 가장 좋은데 아니면 둘 중에 하나만 결정하면 되죠. 즉 가연성 가스 액체를 제외한 건 전부 무슨 화재? 신부 화재. 이렇게 되는 거죠. 둘 중에 하나를 구별한다라고 하면 내가 표면 화재인지 신부 화재인지를 구별한다라고 하면 뭐만 하나만 정확하게 기억해주고 나머지는 그걸 몰면 되죠. 나는 너 아니면 너야. 그죠? B급 즉 가스와 액체를 우리가 또 다른 표현으로 뭐라 그런다? 표면 화재라고 한다. 기억하셔야 되죠. 우리가 쓰는 일상적인 용어이니까. 내가 표면 화재 이러는데 뭐야 표면 화재 이러면 곤란하죠. 그죠? 용어 정리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려요. 2번 나옵니다. 다시 이제 앞으로. 그리고 이제 소화기라고 하는 거. 이 나오죠. 결국 소화약재. 이 고체, 액체, 기체를 결국 압력에 따라 방사하는 것으로서 누가 사람이 수동으로 조작하여 실제 다음 항목의 것. 소화기다라고 하면 종류가 이렇게 나옵니다. 소화기자 들어가는 게 종류겠죠. 그래서 소형 소화기, 대형 소화기 또로 넘기면요. 자동 확산 소화기까지 소화기 들어가니까 다 소화기의 종류인 거죠. 그리고 또 나머지는 뭐다? 자동 소화 장치. 이는 나머지 것으로 분류되는 거고. 그래서 소형 소화기는 뭐다? 둘은 의외로 간단한데 아직 시험 문제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뭐다? 능력 단위 1단위 이상이고 대형의 능력 단위 미만인 것을 우리가 소형 소화기라고 하고요. 대형은 뭐라 그러죠? 대형은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 운반대하고 바퀴가 있어야 되고 A급은 10단위, B급은 20단위. 그럼 여기서 모르는 게 뭐죠, 여러분들? A급은 방금 보셨는데 이거 재가 남는 화재. B급은요. 가연성 가스하고 액체 화재. 그럼 제가 물어보죠. 단위가 뭔가요? 그럼 단위를 또 아셔야 돼요. 그죠? 그죠? 단위를 건너뛴 거야. 단위는 불을 끌 수 있는 능력이라고 하죠. 능력. 얘를 정량적으로 표현한 게 능력 단위. A급은 뭐라 그러죠? A급은 A급에 따른 능력 단위. B급은요. B급에 따른 능력 단위. C급은요. C급에 따른 능력 단위. 아니요. 얘는 적응성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3.3kg 분말 소화기를 가지고 이야기하고 또는 4.5kg 분말 소화기를 가지고 이야기하면 얘는요. A급은 3단위, B급은 5단위, C급은 적응성이 있어. 4.5kg를 기준으로 하면요. A급은 4단위, B급은 5단위, C급은 적응성.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뭐다? 하나의 소화기가 A급에서는 불을 끌 수 있는 능력, B급에서 불을 끌 수 있는 능력, C급에서는 적응성 이렇게 부른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능력 단위가 뭐냐? 기사책 보시면 맨 위에 이런 거 나오죠. 뭐가 나오죠? 그림 하나 나옵니다. 뭔지 몰라도 이렇게 뭔가 캠프파이어 하듯이 장작을 쌓아놓은 그림을 간혹 보시게 됩니다. 간혹. 그죠? 이거 시험 문제 안 나올 겁니다. 기술사 기출 문제 한번 나온 적이 있고 그거로 안 나오거든요. 그냥 기본적으로 이제 무슨 뜻인지 아시라고. 그러니까 즉 얘가 재료가 나무니까 그죠? 결국 화재의 분류는 뭐가 되는 거죠? A급이죠. 그래서 이런 개를 몇 개? 144개. 불을 붙이죠. 잘 붙여야 되겠죠. 어떻게? 휘발유 같은 거 갖다 붙이고요. 그 다음에 불을 확 붙입니다. 그리고 바로 불 끄면요. 잘 꺼지겠죠. 그래서 내버려 둡니다. 대략 얼마? 3분,
나중에 보십시오. 너트보드 들어가셔서 소화기의 능력 단위 시험을 보시면 얘가 얼마만큼 불길이 활활 타오르는지, 그죠? 시험 장소에서 공장에서 보면 불길이 쫙 올라갑니다.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분말 소화기를 딱 뿌려서 얘를 끄면 몇 단위? 2단위. 아까 3.3kg 아까 몇 단위라고 했죠? A급 3단위라고 했는데 하나 더 필요하죠? 그죠? 그래서 이거 반? 그거 안 되죠. 그래서 뭐 90개짜리 말고요. 144개짜리 말고 90개짜리가 하나 더 있습니다. 144개짜리를 끄면 몇 단위? 2단위. 90개짜리 끄면 1단위. 이렇게 봐. 능력 단위를 부여. 불을 끄는 능력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B급은 어떻게 하죠? B급은 이렇게 정량적인 것보다는 사실 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표를 잘 안 외웁니다. 외울 필요도 없죠. 왜? 저 국어 하는 사람 아니니까. B급은 어떻게 한다? 시험체의 크기가 있습니다. 시험체의 정사각형으로 생겨있는 시험체의 크기 안에 뭐를? 시험체의 높이는 대략 얼마? 30cm. 그 중에 반을 기준으로 밑으로 실제 3cm 정도는 뭐를? 휘발유를 가득 채웁니다. 밑으로는요. 물을 채우죠. 시험체의 크기에 따라 능력 단위가 결정되어 있습니다. 그죠? 여기에 휘발유를 부었으니까 뭐가 되는 거죠? 유류화재. 이거 끄면 시험체의 크기에 따라 능력 단위를 부여받는 거죠. 이렇게 하는 것이 능력 단위다. C급은요. 적응성은 도전성을 보는 겁니다. 물 뿌렸더니 뭐가 실제 전도가 돼. 안 되죠. 이런 것들을 보는 게. 그래서 이렇게 검증받은 것 기준으로 A급 10단위, B급 20단위 이상인 것을 우리가 대형 소화기라고 한다. 규정을 해놓은 거고요. 화재 감지를 자동확산 소화기는요. 자동으로 화재를 감지, 약재 방출이죠. 그래서 국소죠. 예전에 많이 있었던 게 뭐죠? 보일러실. 아니면 오래된 아파트면 어디? 주방 근처에. 그래서 한 장소에 우리가 소화약재를 뿌리는 소화기를 우리가 자동확산 소화기. 자동 소화 장치는 잠깐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2시간 했는데 몇 장 안 난 것 같은데요? 갈 길이 뭔데? 좀 더 나중에 속도를 낼 거니까 잠깐 쉬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